반갑습니다. 창녕에 어르신들 모시고 그 마늘 2025년 5월 19일 오원역에 평가회를 한번 가져보려 했는데 지금 마늘이 요렇게 되는 거 하고 이렇게 된 제일 큰 놈을 하나 뽑았습니다. 그럼 요건 뭐고 요건 뭐냐는 거죠. 그러면 한 밭에서도 요렇게 나옵니다. 보시지요? 왜 나오느냐? 얘들도 땅속에서 싸워요. 우리 한 우리에 소를 키우도 칭칭이 나지. 그리고 강아지 엄마 젖을 먹어도 칭칭이 나지. 그런 가축을 키우도 이래 칭칭이 나는데, 그거 마찬가지로 마늘을 키우도 이래 칭칭이 납니다. 그러면 요거 구가 잡힌 거 얘는 지금 이제 한번 재보면 구가 또글또글 잡혀버렸어요. 노기스를 바로 잡아놔야 되는데, 예, 7, 8, 9, 요거 바로 잡으시죠. 요게 지금 보면 이제 마르면서 알이 커가지고 얘가 53mm 나오니까 5cm짜리입니다. 예, 5cm. 그러면 얘가 지금 왜 요렇게 됐을까요? 얘하고 밥 먹는데 밀려서 그래. 요소를 그렇게 줘도 얘는 굶어요. 그러면 얘는 이제 큰 놈 여기는 보면 아직까지 싱싱하잖아요. 얘는 지금 보면 77mm, 7cm가 넘어요. 그럼 얘는 더 크겠지. 예. 그러면 여하고 차이를 보면 여기는 목이 살이 빠져요. 그럼 얘도 그러면 요 목이 살이 빠지면서 클 거거든요. 여기 있는 영양소가 내려올 겁니다. 근데 여기 들어있는 영양소가 뭐냐는 거죠. 설탕입니다. 탄수화물. 그 탄수화물을 누가 만드느냐? 요소가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기 농장 우리 그 대표님께서는 얼마의 비료 줬느냐? 100평에 여기 10포 총 9개 9포. 그러면 가을에 심을 때 우리가 난양파 눈마늘 카는 비료를 100평당 3개, 요소 2개. 그럼 창녕에 과연 이 정도 비료 연 사람이 몇 명 있겠냐고요? 없죠. 그리고 가을 추비 요소를 또 한 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여기에 잎제를 흩지 말자 그랬거든요. 우리가 토양 잎제를 해마다 사용하는데 그게 크게 도움이 안 된다. 무등기물이다. 그래서 그 잎제를 쓰지 말자. 그럼 잎제를 쓰지 말자 그러고 2만 평에서 잎제를 안 썼다는 거죠. 비닐이 깔린 면적이 22,000평, 2,000평 떼보고 2만 평. 그러면 2만 평 농사 지은 사람이 농약을 안 쓴다. 그건 말도 안 되죠. 그러면 가을에 농약 안 쓰고 봄에 또 비료를 약 맞추고 골드그린, 골드칼라 가을부터 봄까지 계속 쓰면서 농약 안 썼다는 거죠. 가을에 영양제 치고 봄에 영양제 치고 비료 요소 주고 이게 전부인데, 그럼 요 좋은 밭은 우리가 그걸 했다는 거죠. 부직포를 덮었다. 부직포 벗기는 사이에 우리가 한번 비료 작아가지고 9포 되고 부직포 안 씌운 거는 10포 먹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부직포 씌운 밭도 비료 뿌리는 방법을 또 가르쳐 드릴 거예요. 부직포를 씌웠더라도 비료 주는 방법은 우리가 겨울에 막 기분 좋은 날 가서 비료 뿌리 놓고 오면 됩니다. 부직포 위에 뿌리도 굴러 내려가고 고랑이 뿌리도 비료 들어가고 똑같다. 그거 날아가는 거 쬐끄만 그 세산하지 말고 비료 뿌리 하면 됩니다. 옛날에 겨울에 비료 뿌리 봤지야? 참 좋지야. 옛날에 비료 뿌리니까 양 겨울에 비료 뿌리고 나니까 봄에 이게 덮이 좋아가지고 키로가 더 나오지. 그거를 잡아내는 방법은 황금알 농부에서는 이제 가을에 골드그린 2번에 골드칼 1번 요거 칠 때 이제 설탕을 여기 쓴다. 이제 가을에 이제
썰이 오고 할 때는 설탕을 물 500에 3kg, 영양제는 1.5리터. 겨울에 얼음이 올 때는 영양제는 1.5리터 되고, 그 다음에 설탕을 5kg 넣으면 돼요. 겨울에 쓰고 싶으면. 예, 예. 그 대신 우리가 요소 추비를 꼭 해줘라. 그 요소를 먹고 소화시기가 입속이 탄수화물로 전환을 해 있으면 안 얼어 죽는데, 요소비로만 잘못 치면 우리가 옛날에 그 양파 많이 할 때 가을에 요소비로 주고 시커먼 거 다 얼어 죽죠. 그러면 쫑대가 싹 올고 그러잖아요. 그 꽃대 올라오는 그 양파가 그 숯다만하게 돼버려. 그거 마찬가지로 마늘은 잎이 마르면 이듬해 경제적 손실이 납니다. 뿌리가 양이 적다는 거죠. 그래서 겨울에 비료를 주고 연면 시비해 가지고 잎을 안 말리게 하는 방법 한 가지. 그럼 부직포를 덮어가 안 말리게 하는 방법. 근데 이제 부직포를 덮다가 창녕분들이 안 덮습니다. 왜 안 덮느냐? 부직포 덮고 보면 별로 덕이 없거든. 왜? 부직포 덮은 놈이나 안 덮은 놈이나 마을 켤 때 되면 양이 같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부직포 덮어가 벗기면 어떻게 되느냐? 부직포 씌웠을 때 이렇게 휘어져 있어. 이게 이파리가 이렇게 돼 있어. 부직포 벗기면 이거 바닥 이렇게 서거든요. 여백이 맺어서 무름병이 와버려. 그러니까 부직포 벗기기 전에 무조건 비료를 충분히 해놔야 돼. 그럼 부직포 벗기는 날짜보다 한 달에서 한 달 반 전에 무조건 비료를 해놔야 돼. 그리고 우리가 부직포를 2월 중순에 벗깁니까? 중하순이죠. 그러면 1월 중순에서 1월 초순에는 무조건 비료 놔야 돼. 한 달에서 한 달 반 전에 비료. 안 뺏기면 놀 수가 또 있나? 예? 뭐 이래는 어떤 저래도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다. 예. 우리가 부직포 뺏길 때 전까지는 비는 한두 번은 꼭 온다. 겨울에. 그러면 가을에 주도 되고 겨울에 주도 되고, 부직포를 쓰고 있는 상태에서는 병은 안 온다. 왜? 이파리가 누워있기 때문에 물방울이 지 몸으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부직포를 왜 씌웠느냐? 많이 크고 안 얼어 죽으라고. 봄에 비료 많이 물라고. 그런데 봄에 비료를 안 주니까 우리 생산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 한 가지. 그래서 가을에 심을 때 비료를 많이 주라 하는 거는, 가을에 우리가 심고 나서 잎재를 심을 때 하는 거, 고자리파리야. 이거는 무용지물이다. 돈이 낭비다. 왜 그래 하느냐? 2만 평을 심었는데 고자리파리가 먹은 게 한 톨이 없다는 거죠. 왜? 비료 이식값을 맞춰놔서 마늘이 심고 나서 이파리가 서너 장 되면 여기 비료를 빨아요. 그럼 빨 때 돼서 이파리 서너 장 되면 우리는 골드그린 골드칼로 연면심이 합니다. 그 이파리 새까맣게 만들고 비료 물하고, 그 100평에 물하고 준 게 난양파 넣마늘 100평에 세포 주고 요소 2포를 줬는데, 그것도 작아서 가을 추비로 요소 1포 줬다는 거죠. 왜? 이시 측정기로 측정을 하니까. 가을에는 최고 많은 양이 2.5가 제일 좋다. 그럼 최하 1.5에서 2.5까지는 돼야 된다는 거죠. 비료량이. 그래야만이 질병이 없고 잘 클 건데, 심을 때 비료를 갖다가 얼마나 주냐? 우리가 100평에 1포 반 정도밖에 안 주죠. 그러면 2포야. 2포를 주면 심는 순간에 비료가 작다. 병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비료를 2포를 주더라도 그 우리가 완효 뭐 코팅 비료는 1포 주고 요소 1포 주더라. 이건 작아서 안 돼. 그러면 우리가 그 맹분 300 1포 요소 1포 줬으면 비료가 안 작아요. 그 두 개 주면 1.6이 되와. 그러면 고자리파리 안 해. 그런데 그래 안 주고 보통 보면 그 질소가 작은 걸 준다는 거예요. 질소로. 우리가 토양에 많은 인산가리가 있어야 나락을 심어도 그게 안 없어져. 그런데 우리는 인산가리만 계속 주고 있고 그 요소를 안 준다는 거죠. 식물의 밥은 질소, 반찬은 인산가리. 근데 밥을 안 주고 반찬만 준다는 거죠. 그래서 밥을 많이 주자. 그러면 이제 가을에 심을 때 우리가 비료를 어떻게 줄 거냐? 이식값을 높이면 고자리파리가 없다. 잎 테두리에 물방울이 생긴다. 여기서 물방울이 생기가 뿌리 밑에까지 타고 들어가면 그 뿌리에 여기 맺은 물방울이 뿌리까지 들어가는 순간에 그 뿌리가 요 물방울에 있는 영양을 먹고 그 옆에 있던 균이 뿌리를 녹이 먹어버려요. 요 균은 요 이파리에 있는 물방울 먹는 균이라. 근데 묻고 여기 살아나가지고
마늘 뿌리를 못 피. 그 마늘 뿌리가 썩어서 꼼꼼한 냄새가 나면 그 자리 빨을 깐다. 그럼 비료 주면 요 물방울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벽을 안 쳐도 되더라. 이제 요거 한 가지. 그럼 척경기를 항시 꽂아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럼 1.5 이상이 되면 마늘 병이 없습니다. 근데 1.5에서 가을에 2.5까지 만들어라. 겨울 되면 추우면 더 올라가야 된다. 겨울에는 2.5에서 3.5가 제일 좋다. 봄에 우리가 해동할 때는 2.5에서 3.5가 제일 좋다. 비료를 뿌려 가지고 봄에 단단할 때는 마늘이 여기 몸속으로 비료가 안 들어가요. 3, 4월 달에 비료가 안으로 몸을 빼 들어가지 그 전에 비료 절대 안 들어갑니다. 해가 없다. 마늘 몸통이 만지가 단단하면 비료를 울러 뿌리도 요 안으로 들어가서 해는 없고 요 비닐 위에 많이 얹혀가 마늘이 죽을 수 있다. 그래서 비료를 줄 때 내가 자신이 없으면 막 놀고래만 자꾸 줘도 된다. 놀고래만 비료를 그래 줘도 마늘에는 해가 없더라. 그리고 우리 창녕에서 보면 거의 다 논에 심고 있기 때문에 반마늘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땅 밑으로 가 유실되는 것보다 마늘이 많이 먹는다. 그래서 놀고래만 비료 줘도 충분하다. 얼마를 줘야 되느냐? 비료 작은 거 계속 줘야 돼. 그 조회장이 저는 마늘 이빨이 새카말 때까지 비료 주면 돼. 그러면 마늘이 우리가 왜 뻥이 됐느냐? 배가 고파서 이파리에 맺은 물방울이 요 입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입 안으로 들어가서 제일 1차적으로 오는 게 입집 썩은병. 입집 썩은병은 누구의 원인이냐? 배가 고파서 마늘 끝에서 맺은 물방울이다. 여백이다. 그러면 여백이 안 나오는 거는 1.5 이상을 하면 된다. 그러면 농약이 또 필요 없죠. 가을에도 안 치도 되고 봄에도 안 치도 되고 농약 필요 없습니다. 비료만 주고 황금을 넣고 활용한다면 골드그린 골드칼 설탕만 섞어 치면 돼. 그러면 뿌리가 3배에서 5배까지 늘어나. 그럼 비료 잘 먹어요. 그 잘 먹는 만큼 비료 안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나빠져. 그럼 5월 10일까지 비료 계속 주면 된다는 거죠. 추비를 뭐 비가 안 오도 주나 뭐 비놈이 뭐 오래 가야 얼마 가면 와. 그거 오다가 소나기 오고. 근데 그 쫓겨이 온다고 뭐 못 주고 또 우리가 작년에는 골물을 잘 돼. 그러면 골물 되기 전에 한 2, 3일 전에 요소비로 허옇게 지나면 반옥 없어요. 그 물 되면 막 비료 쑥 빼들어가. 이렇게 저렇게 줄 방법만 만들어내면 되겠죠. 그래서 연면 시비는 뭐 7일에서 한 10일간 해주면 좋다. 그거는 잎이 두꺼워서 일을 많이 하게 만든다. 그러면 추비는 계속 요소만 주면 되는데 우리가 여기다가 뭐 가리 성분 비료를 많이 주게 되면 빨리 죽어버려. 빨리 죽더라. 그래서 황금어농구에서는 추비는 요소만 주라. 식물의 밥은 질소, 반찬은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이다. 이거는 토양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 중요시 하지 마라. 중요시. 그거 중요시 하던 사람 치고 농사 성공한 사람 아무도 없더라. 그걸 척전기 가지고 있는 사람 농사 잘 짓더라. 확인하니까. 그리고 마늘 이파리가 까만 게 곡수 많이 나오더라.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런 매뉴얼이 있는데 이제 농약을 치어야 되는 병이 한 가지 있어요. 농약 치어야 되는 병은 뭐냐? 녹병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외부에서 날라오는데 올해는 여기 농장 대표님께서 녹병약을 치려고 안비를 사다 놨는데 그리고 살충제 사다 놨는데 의논을 한 거죠. 그 일기예보를 한번 보라고. 일기예보 보면 비 올 때 온도가 낮으면 녹병 포자가 못 나른다. 올해는 전다 비 올 때 20도 이하였죠. 그렇죠. 15, 6도 이래 됐잖아요. 그럼 녹병 포자가 못 날라요. 탄저병, 녹병, 뭐 흑석병 이런 균이 동작균 날아와서 뚫고 들어가는 거. 우리 저 나락에 그거 있죠. 돌병. 그놈하고 똑같은 놈이야. 이제 배 흑석병, 감에 탄저병, 사과 탄저병, 그 다음에 마늘에 녹병, 가을에 북각꽃에 백수병. 이 종류들을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은 동작균이다. 날라와서 앉아서 뚫고 들어간다. 이거는 약을 안 치면 안 된다. 근데 예방약이 아니더라는 거지. 그러면 비가 오고 비가 올 때 온도가 20도 넘어갈 때 일기예보 보면 됩니다. 휴대폰에 비 올 때 휴대폰 일기예보 보면 온도가 나옵니다. 그럼 약은 딱 준비했다가 그러면 비가 올 때 온도가 낮더라 춥더라 그럼 녹병약이 필요 없는 거죠. 녹병약이 포자가 날라옵니다.
예. 기생했다. 맞습니다. 아니 쇳바람이 아니고 쇳바람이 아니고요. 온도가 20도 넘기됐을 때 안개가 끼면서 송화가루 날 때 됐지. 안개가 끼면서 비가 오락가락할 때 그때 온다. 그 포자가. 그런데 비가 쏘고 뿌고 탁끝이 뿌면 안 온다. 그는 비가 오고. 그리고 온도가 낮으면서 요번에 비가 오락가락 몇 번 했잖아요. 그것도 안 온다. 요번에는 온도가 올해는 다 낮았기 때문에 보리의 황무, 보리의 녹병, 마늘의 녹병이 아예 포자가 발생 안 했다. 그 예찰을 잘해서 이 농장 대표님께서는 녹병약을 안 했다. 자, 그 온도가 낮아서. 그리고 살충제를 또 사다 놨거든요. 살충제 사다 놨는데 우리 이런 마을밭에 옆에 보면 키가 쑥대같이 빨리 크는 거죠. 이파리 허영해가지고 그 대가리 보라색 꽃이 피고 익으면 그게 쏨털처럼 포플포플 날아가는 거 있지. 그게 무슨 풀인 건 모르겠는데 그 풀에 보면 진딧물이 끼가 있으면 살충제를 한번 치면 되고, 그 풀에 진딧물이 없으면 그 진딧물 약도 안 치대. 예, 고기 생기면 살충제를 한번 쓰면 되고, 고기 진딧물이 안 생기면 그 약도 안 치대. 그럼 올게 약이라고는 안 썼다는 거죠. 2만 평을 농사 지으면서 약을 안 쓰니까 얼마 전에 의논해 보니까 그 돈이 약 한 300만 원이 되더라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면 허실은 하나도 없었죠. 헛돈 안 썼다. 그 다음에 이제 쓴 돈은 이제 황금을 넣고 하면서 이제 붐 스프레이를 가지고 골드그린 골드칼 영양제를 썼다. 그뿐이거든요. 영양제 쓰고 설탕 쓰고 그 다음에 요소비를 주고. 그러면 지금까지 비료가 100평당 10푼 분놈 있고, 가을에 밑비료 5포에서 추비 1개 요소 1포에다가 봄에 이제 4포 먹고 10포 채한 놈 있고, 조금 작기주가 이중시한 거는 3포 먹고 9포 들어간 것도 있다. 근데 제가 작다고 그렇게 했는데 조금 작다. 우리 조 회장님한테 가서 좀 배워야 돼. 새카마이 뛰는 것까지 배워야 돼. 측정기 측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눈으로 새카만 걸 배워야 돼. 예. 조 회장님이 어떻게 그렇게 많이 기술 배웠느냐? 주락하니까 디기주가 죽거든. 이제 죽는다 그런 거 알고 그거보다 조금 작게 주니까 마늘이 참 잘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마늘 창녕에 교육도 하고 영천에 교육도 하고 전국을 많이 했는데, 이제 영천에서는 이제 알아봤어요. 비만 오면 살살살 뿌리고 비만 오면 살살 뿌리고 가서 측정하면 이시가 높아요. 창녕보다 높아. 창녕의 분들이 기술이 계속 했으니까 늘어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영천 사람들이 이제 소문이 빨라. 그거는 마을만 농사 지으면 없거든요. 영천에 그 마을 많이 하는 데는 마늘이 아주 전문이라요. 영천 화산. 예. 그래서 가보니까 우리 창녕보다도 기술이 빨리 깨어나고 있어요. 그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 금방 퍼지거든요. 삽시간에. 어제 아래 제가 강원도 서춘천에 내가 감자 강의를 했거든요. 그때 감자 강의하고 욕 티백이 넘어서 100평에 비료 한 포 이어가지고 감자를 추비까지 해가지고 100평 우리가 평당 10kg 이쪽저쪽 캐던 걸 25kg 강의해준다고 100평의 비료를 심을 때 요소를 한 포 였고 21다시 2포 였고 그 다음에 완성성 2포 였고 5포 열었거든요. 근데 세 사람이 따라가 당연히 23kg 캤거든 감자를. 그게 이제 소문이 퍼져갖고 비료를 이제 골비료를 하는 거예요. 어제 아래 비 오고 나서 그 감자밭에 가보니까 발자국이 골고루 돌아다녔어. 풀 맨다고 다니면서 풀을 맸었겠네. 풀은 안 매고 골고루 다니면서 비료를 찌란 거예요. 그리고 이 시를 재보면 2.3이다. 그 작년에도 앞으로는 봄에 이 시를 측정하면 봄에 이 시값이 2.5에서 3.5가 나와야 돼. 비닐이 벗기자마자. 그러면 누구든지 마늘을 많이 캘 수 있다. 그럼 마지막 비료 언제 줘야 되냐? 5월 10일 내에 돼서 그때 우비로 우리가 우회를 못 얻치면 3월달 이후부터는 골비로만 줘도 됩니다. 골비로만 줘도 충분히 비료 줄 수 있다. 그래서 비료 주는 게 식물의 밥이더라.
그것도 요소가 밥이더라. NK 지역보면 마늘이 퍽 자빠집니다. 우리는 NK 과거에 줄었고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료 주는 방법에서 마늘 농사를 제초제만 쓰고 우리가 그 외에 풀을 잡기 위해서 제초제를 쓴 거지, 이건 어쩔 수 없이 쓴 거고 내가 뭐 못하니까. 그 외에 벌레 잡으려고 그 고자리파리는 그 무관한 놈인데 그 개를 괜히 잡는다고 약 뿌리고 고자리파 오지도 않대. 비료 주면 안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파리가 물방울 안 생기면 병도 안 오는 걸 알고, 그 녹뱅이 올게는 온도가 낮아 안 오는 거 안 했고, 그게 약을 칠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이게 경제적 농업, 경제적 농업. 이게 과학 농업이 경제적 농업이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황금알 농법에서는 농장 대표님께서 경영자가 돈을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영양제 팔아먹는 저가 돈 벌도록 구조가 안 되어 있습니다. 뭐라도 우리 쓰고 있잖아요. 근데 황금알 농법 쓰니까 박 회장님 뿌리가 잘 생기지? 몇 배 나오던가 2배, 3배 나쁘지? 예. 예. 그게 안 돼. 몸이 안 돌아가. 안 돌아가는데. 몸이 안 돌아가. 예. 그래서 이런 방법을 연구래가 가르쳐 드리는 거는, 이제는 과거의 세대들은 우리가 수명이 막 6, 70일에 운명을 하시는데 이제는 90, 100을 가야 되니까 경영자가 돼. 경영자가 일은 적게 해도 기계가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농사 누가 짓습니까? 외국 근로자가 큰일 다 하잖아요. 그거 똑같아. 2만 평 짓는 그 농장 여기 대표나 우리가 자기지도 내가 다 모르고 놈이 다 안 되는 거야. 그럴 바에는 아예 경영을 하잖아. 경영을. 그러면 그 뭐 관리기를 놓다 그 뭐 골 거면 한나절 걸릴 걸 한떼기 할 걸 뭐 1시간이면 뭐 한떼기 뭐 한 30분 하고 가버리잖아요.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런 경영을 하면 우리가 돈을 벌 것을 경영을 못해서 돈을 못 번다는 거죠. 지금 자신이 없는 사람 없고 돈 실탁하는 사람 없다는 거죠. 돈이 실탁하는 사람. 그러면 경영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보면 황금알 농법 제가 연구해낸 걸 활용하면 누구든지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누구든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농법을 개발해놨는데, 이게 왜 제가 계속 목이 터지라고 외치고 있냐면, 창녕에서 마늘 많이 만들면 수입 작게 됩니다. 수입 작게도. 우리는 마늘 가격이 얼마 보고 농사 지어야 되나? 국제적 물가로 보면 키로당 말려서 3,000원입니다. 키로당 3,000원 보고 농사 지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3,000원 보고 농사 지어야만 외국 농산물 안 들어오지. 우리가 이거 5,000원, 6,000원 보고 지으면 우리가 그 못 맞춰 먹어요. 못 맞춰 먹어. 3,000원 보고 안정적으로 우리가 생산을 8kg대만 넘어가면 적자 안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몇 킬로 나옵니까? 6kg 나오죠. 그럼 6kg, 7kg 나오면 작은 거 나오고 큰 거 나오고,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는 이런 일이 손대로 많고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8kg대 넘어가면 흐를 때는 4kg가 경영비 들어가고 4kg 내가 먹고, 예, 그럼 반이잖아요. 그러면 4kg 내 먹는 것이 경영비 4kg 떨고 3, 40, 12,000원. 그럼 12,000원이면 만평 심으면 1억 2천만원이에요. 그럼 손해 안 갑니다. 남지에 마늘 만평 짓고 나락농사 그 넘죽보다 내가 덕이라. 마늘 농사 만평만 짓고 나락농사 그거 안 지어도 돼. 그럼 나락농사 짓는다고 시작apa 여름에 해가지고 그 마늘 이것저것 따지면 덕이 있느냐? 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천에는 마늘밭에 아무것도 안 심습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거기도 옛날에 과거에 생각만 있지 돈이 안 돼요. 왜? 키로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거기도 황금알 농법 해가지고 이제 영천 쪽에 가면 일부 농가들이 마늘이 시작하면서입니다. 마늘. 그래서 지금 제가 영천 쪽 가면 기분 좋은 게
발전이 되는 게 1차적인 내는 내 농사지으로 가면 돼. 기술 개발해놓고 내는 내대로 먹고 살 그 힘이 있고 그것도 힘이 있는데 국가가 못하는 거는 우리가 방법이 없습니다. 국가가 못하는 거는 우리나라 농민이 이렇게 많은데 한 집당 키로 평당 2kg 3kg만 늘려버리면 수입 그 별거 아니거든.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 걸 갖다 수입해야 되고 수입한다고 농민은 데모해야 되고 막 이래저래 불필요한 일을 엄청나게 만들고 있잖아요. 불필요한 일을 그 수입한다고 데모하고 그런다고 뭐 대책이 있습니까? 무해야 되는데 데모한다고 수입 안 되나? 그럼 소비자는 해마다 묵던 가게 무야 국민 안정이 되는데 농민이 농사 못 됐다고 더 늘리라 하고 그러면 과학적으로 기술을 연구해 우리 뛰어넘어야 되죠. 그런데 기술을 늘리고 이길 생각 안 하고 국제적으로 이길 생각 이겨서 나가야 되는데 공부를 해서든 어찌하든 그건 안 하고 비쌀 때 데모해 갖고 수입 못 하고는 맞고 그건 불필요한 일만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국제적인 물가에서는 수입을 안 합니다. 해봐도 덕이 없는데 적어도 팔아봐도 덕이 없으면 못 팔거든요. 그거를 앞으로 더 많은 기술을 개발하겠다 제가 그런 생각이 가지고 있고 지금 여기 농장 대표님 잠깐 모시고 요거 한번 사례를 잠깐 들어보고 제가 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 잠깐 나와서 바람이 많이 불으니까 자꾸 올려야 됩니다. 모자도 날립니다. 그래서 오늘 카메라 다리 돌멩이 큰 거 딱 눌러놨어요. 흔들리도 넘어지지 마라. 예. 여기 카메라 앞에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요 면적안에 저기 본인 나오는데 들어가. 여기 가까이 있어요. 오늘은 바람이 불어서 목소리 잘 안 들려요. 여기 더 앞으로. 예. 우리 대표님 마늘 농장 올해 몇 년 차입니까? 본인 지은 걸 하나 잡고 있어. 이거 한번 잡고 한번 설명을 해주기도 해야 되고 제가 질문할 게 더 드려야 하면 나옵니다. 조금 더 높이 드려야 하면 나옵니다. 올해 마늘 몇 년 차입니까? 기농 5년 차입니다. 기농 5년 차야. 예. 그러면 마늘 몇 번 심었어요? 5년 살이고 5번 심었죠. 올해가 5년이지 그 전에는 마늘은 4번 심고 4번 심었잖아요. 아, 그 전에 이제 부모님이 계시니까 그 기농 아니고 그렇지. 기농 해가지고는 원래 이제 5번째 심었죠. 5번째. 근데 화면을 보여주이소. 본인이 한 거. 그 지금 전에는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지? 이거 나오니까 기분은 어때요? 이거는 기분은 좋습니다. 이제는 올게 약간 더 저 화면을 보면 그 올게 그 마늘 했을 때 그 예년에 우리가 평균 창녕 지역에 최하 4kg부터 약 그 최고 10kg까지 나옵니다. 4kg부터 10kg까지 나오는데 우리 대표님 평균 한 몇 킬로 정도 나오던가요? 예전에는 한 6, 7kg 정도 나왔습니다. 7kg야. 6, 7kg 나오면 우리가 경영비가 많이 들었죠. 네, 경력이 많이 들었죠. 경영비 떨고 나니까 우리가 6kg 나와도 4kg 경영비가 들고 마늘 가격이 비싸면 3kg가 경영비가 들고 마늘 가격이 그러면 4kg 경영비 들어요. 그 정도 안 들던가요? 예. 그러면 6kg 나왔을 때 4kg 빼보면 2kg 내목이라 2kg 내목은 평당 우리가 6,000원 떼기 6,000원 벌이 6,000원 벌이. 근데 올해는 얼마 정도 벌이 예상합니까? 원래는 지금 한 8kg 이상대 보고 있습니다. 8kg에. 그럼 올게 그 예상가가 높기 때문에 우리 대표님께서 그 경영비가 몇 킬로 봅니까? 올게 3kg 하면 안 되겠어요? 그렇죠. 경력비 한 3-4kg 봐야 돼요. 뭐 흐를 때도 4kg. 아니 이제 수익을 4kg로 본다 이 말이지. 아니요, 경영비. 아 경영님. 예. 똑같아요. 그거는 똑같아. 비료값 올라온 것도 똑같아. 작년하고 똑같아. 예, 그거 이제 경영비를 마늘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경영비가 3kg 들고 이제 마늘 가격이 싸면 3,000원 하면 우리가 4kg 경영비가 들고 올게 한 3kg 안 봅니까? 예. 예. 3kg 보면 우리 올해 마늘 가격
4천원 그래. 예. 예. 그러면 평균 올게 약 작년에 평균 단가 얼마 나오던가요, 대표님? 작년에 그렇죠. 평균 단가 3,700원 정도 나왔어. 그렇죠. 그 정도 나오죠. 3,700원이야. 그럼 올게 상승폭이 얼마 정도 봅니까? 박이님. 4,500원 먹으면 되겠지. 4,000원은 최고 좋은 기기네 뭐. 4,500원이야. 그러면 작년보다 우리가 그 4,500원이면 약 그 800원 정도 그 키로당 단가 올라간답니다. 800원. 그러면 그럼 올해는 약 3kg 남짓하면 경영비가 거의 조금 더 들란지 모르겠는데 3kg 떼고 막 8kg 중에 우리가 5kg가 이윤이 나오면 4,500원이면 5kg면 올해 팽당 만 원이지. 예 248라이가 8천 나고 만 원이지. 팽당 예 팽당 그 4kg야 4kg면 2만원 16 18,000원 4kg가 예예 4,000원을 잡으면 4, 5, 20 5kg 2만원 2만원 잡으면 2만 원이고. 2만원대 얻는 게 됩니다.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이윤을 남겼던 게 6,000원에서 최고 9,000원까지 만원 남겼다면 이윤을 남겼다면 올해 그 경영비 떨고 남는 게 우리 대표님 예상가가 약 2만 원대가 됩니다. 평당 2만 원 같으면 돈 되라고. 예. 근데 이 농사는 2만 원 된다. 네. 되는데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다. 예. 그런데 올게 창녕 지역의 8kg의 가격이 경영비 4,000원 떼고 나면 5kg의 가격이 올게 5, 25 5,000원 잡으면 5, 25 2만 5천원입니다. 남는 게. 그런데 4,000원 보고 오사에서 2만 원. 그래 평균을 보면은 예. 이 정도 농사 예. 되면 평균 4,000원은 되고 뭐 또 이것보다 더 고다가 나오고 이러면은 뭐 또 더 내려갈 끼고 평균 간다. 예. 그래서 올해 그 대표님 그 저 가을에 심을 때 비료가 기비가 5 100평이 5. 예. 100평. 100평에 마늘 죽든가요? 안 죽지요. 그거 죽으면 많던가요, 적던가요? 그 100평에 5볼 주도. 그 주도 모자라던데 뭔가 이시를 지어 보니까. 뭐지래죠. 예. 그러면 가을에 주고 겨울 되기 전에 다시 추비 감포 들어간 겁니까? 예. 예, 추비 그래. 들어가고 12월 달부터 비만 온다 하면 또 추비 들어가고. 예. 그랬구나. 예. 그럼 겨울 비료가 가을 겨울에 우리가 성부가 종자를 큰 거 심는 효과가 나오죠. 예. 그건 남편하기. 예. 그래서 가을에 바짝 키우는 게 제일 좋지. 예. 그러면 예. 연면 시비 해가지고 빨리빨리 비료를 먹게 만들어서 체격을 키워야 돼. 예. 대형으로 키워야 되는데 그게 가을이 봄보다 경제적 효과가 안 좋던가요? 그게 경제적이죠. 예. 그게 우리가 마늘 종구를 큰 걸 심으니까 가을에 많이 키운 게 우리 의미입니까? 복수가 많이 나죠. 예. 예. 그래서 종구를 크게 심는 농가들이 거의 대다수 많지 않습니까? 장에 많이 수익 내려고. 그런데 아무리 종구 큰 게 생겨도 8kg 이상 잘 안 하는 겁니다. 뒤에 비로 딸릴 뿐이니까. 근데 아무리 크게 잘해도 8kg 잘 안 넘어가요. 근데 서산에서 몇 년 전에 한번 10kg 빼주은 적이 있거든요. 정확하게 10kg 빼준데 그거는 한 2월 중순 정도 돼서 서산에 한번 눈이 왕창 와서 20년 좋아서 요때다 해가지고 100평당 요소를 셰퍼를 뽑았어. 눈 위에다가. 그래가지고 완전히 대박을 치가지고 100평당 10kg 빼준 적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제 전작 우리가 이래 그 황금을 놓고 그 경영 이렇게 해온 예상을 보면 우리 대표님하고 이래 의논해 보면 가을부터 시작이다. 심자마자부터 그때부터 우리는 완전히 전쟁을 치러야만이 봄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 걸 봄에 추비가 키워야 되지.
가을에 마늘이 살아있더라 하고 뒤충 키우다가 해가는 전혀 성상이 없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 대표님 이때까지 황금알 농법 하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가을에 마늘 심어놓고 뭐 별로 한 거 없죠. 별로 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네. 가을에 그때는 우리가 그 심을 때 보자리 펴라기 입대가 안 썼습니까? 원래는 안 쳤는데 예전에는 다 사용을 했죠. 그때 우리가 한 번 이렇게 농약 쓰면 뭐 빈병들이 엄청 나오죠. 1년 쓰고 나면. 1년 쓰면은 돈백에 하나 정도 나갑니다. 그런데 제초제만 쓴 거 있지 이제는 요만큼밖에 안 되죠. 예. 돈백에. 예. 바닥도 그렇죠. 원래는 뭐 몇 개 안 됩니다. 제초지수 요만큼 되잖아요. 돈백에. 예, 제초제백밖에 없습니다. 제초제 맛이 예, 제초제만 쓰고 우리가 농약을 안 써도 재배가 되는데 여태까지 이웃 농가들은 농약 다 치죠. 예, 다칩니다. 근데 황금알 농법 대표 같이 의논해 보니까 마늘이 실질적으로 그 비료가 부족해서 병이 온 것만 예, 그 이시를 1.5 이상 맞추니까 잎 대들이 물방울이 안 생기죠. 예, 그 다른 집에 가면 아침에 가면 이슬이 채이는데 우리 이슬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병이 안 오죠. 근데 우리 노 회장님 잎집 썩은병 약 치죠. 그 잎집 썩은병이 왜 왔느냐? 여기 물방울이 여기 타고 들어간 거예요. 그럼 배가 고파서 눈물 흘리다. 그럼 이 시가 1.5가 넘어가면 요 물방울이 안 나오면 잎집 썩은병이 없습니다. 그럼 잎집 썩은병이 없으니까 우리 약 안 치잖아요. 여백이 없으니까. 예. 그 다음에 요 물방울이 요 밑에 타고 내려가면 됩니까? 흑색 썩은병이 되죠. 흑색 썩은병도 이 물방울이 없으니까 안 썼다. 그 다음에 요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잎집 썩은병 다음에는 뻥 되죠. 뻥. 물은병 뻥 다 되죠. 그러면 요 물방울 안으로 쏙 들어가 요 밑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그 미생물이 먹어비면 만에 알이 없어지죠. 그럼 이 여백만 안 넣어 여기 그 이슬 방울만 지가 못 만들면 병은 마늘에 병이 없다는 거죠. 녹병 하나만 삼아야 돼. 녹병만. 그 농약 안 쓰니까 그 우리가 방제 작업할 때 골드 그린 칼럼 쓰니까 옷에 냄새도 안 나고 예, 냄새 납니다. 마스크도 안 해도 괜찮죠. 예, 농약 안 쓰니까. 그래 불필요한 농약을 빼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비료 주고 영양제 치고 우리가 풀 매고 뭐 제초제 하고 그 다음에 마늘 쫑 자르고 그럼 실질적으로 헛돈이 하나도 안 썼다. 그러면 매년 우리가 헛돈 쓴 게 그 많다는 거죠. 예. 헛돈이 그 헛돈이 얼마 정도 들었는 거예요. 상당히 많습니다. 상대가 입제 그거 어부 뭐 차에 어부 많이 싣고 와야 되죠. 예, 뭐 빠렛들 싣고 오는 건 아닙니까? 그거 보면은 가을에 입제 흩칠 때. 많이 씁니다. 그 보통 예전 같으면은 보통 한 15박스, 20박스 정도 씁니다. 참 많이 친다. 아니 농사도 많이 짓죠. 규모가 한 2만 평형이 되니까 예 그게 한 봉다리가 뭐 300평인가 그랬잖아요. 농약 이제 금방 뭐 1,000원씩이면 2만 평이면 1,000만 원 아니가? 예. 거기에다가 50% 디스카운트 해서 1,000만 원 들어간다고 약치만 예. 약치만 2만 평. 예. 그랬는데 이때까지 우리가 뭐 농약 사러 가면 또 뭐 이것저것 더 개매가지고 이러면 경쟁도 많이 들었지. 근데 올해는 우리가 골드그린 골드 칼라 그리고 설탕만 쓰고 다른 거는 안 쓰니까 그렇죠. 예. 농자재 파는 데서 안 뭐라든가 약 안 쓴다고. 찍혔습니다. 예, 약 안 쓰고 다른 데 쓴다고 의심하죠? 안 그러던가 예. 다른 데 도로 썼다고 배신 때린다고. 그래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 그린 같은 경우에 한 번 치면은 한 6만 원 꼴치더라고요. 2,000리터에 6만 원 꼴치니까 예전하고 비교하면은 상당히 싸죠. 2,000리터면 100만 아이가. 100만. 예. 100만 주면 6만 원 하면 되지. 예. 100만에 6만 원. 방, 예.
150마리인데 더 세게 쳤어요. 그 반식습니다. 반통분 부어서 지금 깨어가지고 저가 썰악한 거는 이게 대표님께서 그 쪼개 더 쓴다고 저 도와준 게 아니고 저 도와주려고 하면 마늘을 더 대박 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야 그 소문이 빨리 득이 되는데 영양제 그 조금 더 타가지고 내 득 빼주려고 그런 거 하면 안 돼 절대. 그 정량만 쓰고 설탕도 정량만 쓰고 그 대신 요소 비료만 더 정확하게 줘야 된다. 오늘 해보면 맞지? 예. 예. 영양제 그 조금 더 쓰고 저한테 만원 더 보태주고 뭐했겠네. 그 소용없다고. 내도 그 바라는 것도 아니고. 예. 창녕 지역의 전체 사람들이 마을이 잘 돼가지고 소문이 나가 이 동네 전다 마늘인데 그 전체가 저변학대가 되고 우리나라에서 국가가 발전이 돼야 되지. 그게 더 좋지 않느냐. 근데 그 대표님하고 상의할 때 그 녹백약 얼마 전에 우리가 그 5월달에 사다 놨는가요? 예. 녹백약하고 충지하고 사다 놓고 예.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그때 우리 대표님하고 상의할 때 그 일기예보를 보십시오. 휴대폰 일기예보 딱 열어보면 온도가 낮다는 거죠. 그럼 온도가 높아야 녹백균이 나를 건데 포자가 온도가 낮으니까 녹백 포자가 안 나르죠. 예. 그러니까 안 치도해서 친 사람이면 안 친 사람이면 녹백 없는 건 또 마찬가지죠. 똑같습니다. 예. 그럼 포자가 안 날라오는데 어떻게 병이 생기냐? 그렇죠. 근데 박 회장님은 녹백이 안 쳤어요? 동명 안 쳤어. 그럼 여기가 없어. 칠라가니까 칠라가니까. 그지 운빨이 맞아서 안 친 거고 노 회장은 부지런해가지고 녹백이. 그 흑색 썩어뼈, 예. 뼈, 예. 인마름뼈 예. 세 가지야. 녹병약은 예. 목병을 왔어. 그 말로 길죠 그렇지. 아니 그게 오는데 아, 오는데. 예. 오는데 나는 지금 칠라간다. 목병. 온도가 난데 무슨 지금을 또 쳐? 아이고 지금 디기 드물 때게 쫙 깔아주더라고. 아이 깔아 지금 말할 건 간에 비가 오면서 날이 덮어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또 엉뚱한 이야기. 아니 앞으로 지금 저 날이 덮어질까 이거 이 말이지. 예방은 안 된다 그랬는데 무슨 또 약을 쳐? 인지 뭐예요? 인지 감면을 한 10만 2, 3일 있으면 막 된다. 되는데 요 나는 내경우면은 요때 한번 치면은 그게 없다. 내가 경험하는 데는 뭐로 가라 희지는 거 있네. 희지는 거. 나는 희지는 거. 마늘 이거 밑에 벌어지는 거 벌이 확 희지 부는 게 이제 개마 열고 아, 그건 녹병하고는 예, 그건 영양. 녹병이 와도 그리 돼본다. 되고 입마름병이 와도 그래, 되고 됐어요. 예. 그 잇목이 있지 예, 밑에 예. 그게 이제 여기 녹아 보지. 다시 제일 중요한 게 그게. 다시 그렇게 드릴게요. 그거 안 올라가면 설탕 좀에 더 넣으면 되고 영양제. 그건 약하고 무관한 일을 또 약을 친다 그래. 여기에서 다쳤으니까. 여기에서 물방울이 들어가 여기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물방울이 안 나오면 안 해져. 그러면 여기 지금 마늘이 싱싱한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물방울이 타고 여기 내려오면 돼. 그러면 영양제를 쳐보면 한 열흘 가. 영양제만 치나면 요 물방울이 안 나와. 그러면 배고고 보여서 물방울 나오면 여기 썩어요. 여기가 아까운데 그 약이 아니 지금 뭐 골드 칼라나 그런 거 지금 골드 칼라에 설탕료가 치면 끝나는데 왜 거기다가 균전을 넣냐는 거죠. 안전성이 있으니까 불안하게 있는 게 아니 내가 이제 안 졌는데 그 균이 여기에서 물방울이 안 오면 안 생겨. 이 균은 그거 의심스럽고 얘네 그러면 위해서는 설탕하고 그렇죠. 골드 칼라 예. 골드 칼라. 요새는 칼라 쳐야 돼. 예. 골드 칼라에 설탕료가 지나오면 끝. 칼라는 칼슘이 많습니다. 칼슘이 많고 예. 예, 그린에다가 골드는 그린의 이 황금을 농법이 영양에 들어오면 무겁죠. 왜 무겁냐? 농축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1.2 그럼 1kg에 1kg 200 나가더라면 1리터를 달면 1kg 200 나가요. 일반 우리가 이런 물은 달면 1kg밖에 안 나거든요.
우리가 제품을 사가지고 한번 달아보라고. 모든 거 사고면 500cc짜리 되면 달아보면 500g. 그럼 500g이면 물의 비중이랑 같잖아요. 자, 그럼 말씀드린 예. 다음이라도 알아보자. 볼더 컬러하고 예. 그림을 뭐 설탕하고 좀 더 칠까? 예. 그러면 아무 병이 없어요. 마늘이 돌띠처럼 나면 이게 돌띠처럼. 이거 왜 돌띠처럼 나면이냐? 이 탄수화물이 잎이 비실비실 못 만들고 있잖아요. 여기 만들어 들어가 보면 더 돌띠처럼 나 단단해져. 무게도 많이 나고. 그러면 안 상하고 여백 안 나오고.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에 의심스러워한 병은 여기 엄청나게 있어. 균들은 수만 개가 있다. 그런데 그 병은 안 움직여. 우리가 움직이게 만들었다. 누가? 마늘이. 여기서 배가 고파서 물방울 떨어뜨렸다. 이제 이해되지? 그러면 요 물방울만 안 나오면 병이 없는데 단 녹병은 아니다. 녹병은 온도가 20도 넘어가서 비가 오락가락 안개 끼고 오락가락 이럴 때 포자가 나른다. 그럼 그런 날이 올 게 없잖아요. 그럼 녹병 포자가 하나도 안 날랐다. 작년에 해마다 보면 뭐 농사 뭐 깨어렸다 샀고 막 그런 사람 있잖아. 녹병 거. 이거 저 사람 뭐 저래가 되나 산 거 있잖아요. 그 해는 온도가 높을 때 비가 오락가락 했다. 그럼 비 오고 난 뒤에 당장 약을 치면 잘 죽어요. 그거는 녹병은 예방이 안 되는 거는 예방이 안 되는 걸 갖다가 예방된다 생각하거든요. 날라오는 놈을 갖다 그 전에 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 앉아가 뚫고 들어가 보니까 지가 녹병은 예방이 안 되더라. 그러면 예방 안 되는 걸 예방할 필요 없죠. 예방 안 되는 걸. 예. 예, 맞습니다. 예. 그것도 이제 작년 재작년에 단감이 탄저병에 달렸거든요. 그때 보면 막 비가 오락가락 이랬거든요. 안개 끼고. 그러면 안개 낄 때 나르는 게 탄저병, 녹병 이런 그 균이거든요. 나르는 놈들을 이제 나락이 이파리 누울 때 탄저병 목도리 오지. 서가 있을 때는 미끄러지고 못 앉아요. 이놈이 이파리가 요래 나버려져야만이 도열병 오지. 이파리가 빳빳해서 앉지를 못해. 그럴 때는 도열병 균이 날라와도 못 앉아. 그래서 병이 없는 거죠. 그 마찬가지로 마늘도 우리가 요래 빳빳이 설질 때는 병 안 와요. 그리고 온도가 낮아서 병도 없고. 그러면 그때는 여백만 있는 균이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는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제 비료를 더 주가 가지고 있거나 영양가 있거나 영양제를 쳐가지고 잎을 단단하게 만들어 놓거나 그래야만이 병이 없다는 거죠. 마지막 병 오는 거는 이파리 물방울이 생겨서 살 못 본 거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지금은 녹병만 안 오면 그럼 이제 지금 한 일주일 동안 우리 대표님 비 없죠? 네. 비 없으면 그럼 일주일 동안 녹병 안 와. 다음에 또 비 올 때 녹병이 나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도 녹병을 쳐야 돼. 단 조건이 20도 이상 됐을 때 비가 오락가락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녹병이 하나 있다. 그 다음으로 남은 거는 영양제만 치주면 한 번 치면 약 일주일 이상 에너지가 간다. 20도란 최저 기온은 20도. 지금 비가 올 때 비가 올 때 그 온도가 20도가 넘어가야 되지. 비가 올 때 온도가 20도 이하로 떨어지면 병 없습니다. 비가 올 때 탄저병하고 그 균들이 습성이 나르는 그 환경 조건이 돼. 예. 30도, 30도 예. 30도 내일 문제인데 25도, 6도, 오늘 26도인데 돼야 돼. 이 기온이 나면은 마늘 생육이 좋은 최적인데 30도 올라가면 직사광선에 햇빛에서 그 자외선이 여본도가 올라가요. 여본도가. 그러면 잎 속에 지금 이 이파리를 하나 따보겠습니다. 이 이파리는 이래 넓어요.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게
탄수화물이 설탕물이 있는데 이 설탕물의 주재료는 탄수화물 주재료는 이 뿌리에서 거는 아미노산 단백질. 이 아미노산 단백질은 주 원료가 미생물이 아미노산 단백질을 바꾼 거고 질소를. 미생물이 질소를 먹고 소화시켜서 아미노 단백질을 여기 가져왔다. 여기서 가져와서 광합성에서 설탕물을 만들어가 저장하기 시작하면 거다. 요소를 먹고 까매진 게 아니고. 근데 여기서 아미노산 단백질을 만들어 온 거지. 그 아미노산 단백질이 여기에서 입 끝에서 흘러나오면 병이 되죠. 근데 안 흘러나오려고 하면 충분하게 비료를 주거나 연면시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골드 칼라에 설탕을 여기가 치놓으면 후반기에 마지막에 올 그 녹병액은 아무것도 없어요. 안 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잎이 단단해야 되는데 허브적허브적하면 햇빛 나면 어떻게 됩니까? 함수량이 낮죠. 왜 낮느냐? 요게가 먹었던 영양소를 설탕 양만큼만 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금방 시들어. 그 시드는 거는 비료량이 적어서 시드는 거지. 그럼 안 시들고 있는 마늘밭들은 비료량이 많아서 안 시들립니다. 비료량이. 예, 비료량이 많으면 싱싱하고 그렇죠. 어느 것도 뭐 이거 비료가 없는 데는 예, 요 쇄골은 비료 모르고 빼먹었어요. 딱 편하지 너무 마이크로. 종자가 따는 게 아니고. 예, 예, 예. 이런 거 이거 뭐 자지. 예. 예. 지금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 마지막에 왜 중요하냐면 영양제가 캘 때 내일 모르는데 왜 영양 침략하는데 그걸 안 치게 되면 여기 물방울이 살금 나와요. 왜? 여기에 있는 설탕량이 부족해서 저녁에 기공을 닫아버리죠. 중구멍을 닫아버리고 나면 수분이 정발 안 되죠. 그럼 낮에 만든 설탕량만큼만 물을 먹고 그 이상이 안 들어가고 튀어나와요. 나오는 순간에 병해요. 그 박 회장님이 마지막에 칠 때 약도 치지만 영양제 쳐버리겠네. 하느님 같이 한다고. 그러면 설탕을 여기 쳐버려. 그러면 캘 때 탱탱한데 농약으로서 해결이 난 줄 알고 있었거든요. 아니다. 그럼 잎 테두리 물방울이 안 생기게 만들어진 거죠. 원인이. 그러면 마늘은 누가 만들었냐? 여기 있는 탄수화물, 설탕이 마늘이 된 거죠. 설탕이. 그럼 지금 이 마늘은 왜 이게서 같이 있다가 경합에서 접붙다. 얘는 많이 먹고 얘는 못 먹은 거죠. 한 놈씩 자빠져진 거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힘이 없어가 접은 거죠. 두 놈 중에 싸움을 해가지고. 그러면 그렇죠. 얘는 비료를 100개를 가지고 얘는 비료 10개밖에 못 가지고. 그러면 힘이 딸리기 시작하면 힘이 푹푹푹 계속 딸려. 왜 딸리냐? 얘는 이파리 물방울이 안 나오고 얘는 물방울 튀어나왔고. 그 비료 먹은 걸 토해내고 얘는 안 토해낸다는 거죠. 그럼 비료 작게 주면 비료를 갖다가 토해내가지고 미생물이 먹으면 비료 자꾸 손해가요. 근데 이 시값이 1.5를 넘어가면 비료를 갖다 먹고 토해를 안 내. 가만히 가지고 있어. 그럼 영양이 더 덕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줬던 비료가 마늘이 잎이 뭐가 있다가 계속 이래 순환이 되는데 근데 비료가 약간 1.2하로 떨어지면 잎에 물방울이 나오면 물방울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 단백질은 땅으로 내려오면 미생물은 없어져 버렸어. 마늘이 다시는 못 먹어요. 그럼 물방울이 나올 때 또 뭐가 따라 나오느냐? 칼슘, 마그네슘 따라 나와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비료를 주고 많은 일을 해도 뿌리도 헛일하고 뿌리가 헛일이야. 헛일. 왜? 망그러가 올려주는 게 나오고 있겠네. 그래서 만들어준 영양소가 다 먹어내는 방법을 만드는 게 이 척경기요 황금농부 연맹심이다. 이제 이해되지? 예. 오늘도 칠레게 되면 아니 아침에 안 되면 일찍 쳤보든가 해. 예, 바람 안 불 때. 마을 농사 안 지으면 안 지지. 아, 예. 그래서 그거를 남들보다 그거 이제 하기 좋도록 그 호수리를 감는 그것도 있고 그래 하여튼 방법을 바꾸면 된다. 소리를 감는 건 있는데. 예. 그리고 차를 갖다 그것도 없고 그냥 손같이 갖고 소금 그러면 진짜. 예, 그래 하지 말고 이제 이게 제일 가볍고 쉬운데 예, 쉽게 쉽고. 그래서 오늘 저 같이 의논 드린 거는 이렇게 우리가 영상을 만들어 놓으면
요거도 뭐 내만 손해라. 안 쓰는 사람이 눈치껏 써야 되지. 예. 그렇지. 예. 그래서 이걸 과학적으로 가르쳐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더 손해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그 대표님 다른 애하고 설탕하고 영양제 써도 그래 비용은 어떻게 돼? 산출이 많이 되던가요? 비용은 기존 농약보다는 훨씬 적게 들죠. 예. 그래도 뭐 예. 그러면 결국에는 영양제 다 쓰고 설탕 다 써도 농약급보다 적게 들죠. 예, 훨씬 적게 들죠. 예. 농약을 쓴 거는 아무 턱도 없는 일을 갖다 돈만 내버리는데 이건 영양제 썼으니까 실질적으로 이윤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비료 준 것도 이윤이 나왔고.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 대표님 마지막 비료가 조금 작아서 아깝다. 좀 실수를 했다. 그 말은 여기에서 뿌리에서 먹었던 비료가 여백으로 튀어나왔다는 거죠. 그럼 입 밖으로 튀어나오면 그거 뭡니까? 나오는 순간에 미생물을 먹어보잖아요. 그게 허실이 돼. 그런데 비료를 조금만 더 줬더라면 더 새카매면 하나도 허실이 없어요. 마늘이 먹고 자꾸 만들어가지고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마늘 다 만들어버려. 그럼 얘는 우리 집에서 주었던 비료 다 먹고 하나도 안 내버렸어. 근데 얘는 어떻게 돼? 눈물 흘리고 내버렸어. 똑같은 자리에 있어도 요런 질이 벌어집니다. 그게 이제 요렇게 되는 거 요렇게 되는 거 이 두 개 차이는 어디 있으냐, 종자를 갖다 우리 선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요렇게 바뀌어요. 그럼 요것만 있으면 요런 현상이 안 벌어져요. 똑같은 놈이 있으면. 그 큰 놈 단 놈 이제 우리 대표님 싸움을 붙여본 거지. 종자를 심을 때 다음에 이제 이렇게 심으면 예, 종자 종구 선별을 잘해가지고 마늘끼리 싸움 붙이지 마라. 내 마늘 그 싸움을 붙여가지고 한 놈은 접붙이 이 복잡해져요. 캘 때 이놈하고 이놈은 어떻게 따로 캐야 되니까. 뭐 이것부터 캐지도 못하거든요. 2만 평을 갖다 이거 누가 캐고 있어요? 안 맞죠? 그래서 마늘과 마늘 싸움을 붙이지 마라. 그 말은 종구를 같은 거 심고 그리고 가을에 물을 한 방에 흠뻑 잘 대주고 그거만 잘 받쳐주면 저끼리 안 싸워요. 마늘이 싸운다는 걸 알았습니까? 아, 예. 몰랐어요? 마늘 싸우는 거 저끼리 많이 물라고 싸워요. 싸우는 것들이 우리 농사지에 보면 감자를 심어도 한 놈이 많이 못 보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큰 놈이죠. 예, 그게 우리가 종구 감자 같은 건 모르잖아요. 이놈이 영향이 들어있는지 모르는데 마늘은 선별하면 대충 알거든요. 그래서 싸움 붙이지 마라. 하여튼 그런 부분. 뭐 끝으로 한 말씀 부탁합니다. 올해 한꺼번에 오고 이제 기분이 나빴거나 좋았거나 한 걸. 아, 기분은 좋았고 예. 항상 부족합니다. 예, 계속 대표님께서 가르침을 많이 해 주십시오. 예, 우리 대표님,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뿌리를 예, 물에 한번 씻어가지고 아니, 드릴 게 가지가 있죠. 아니 그게 아니고 예, 우리 왜 된다? 여기서 분석을 해보라고. 예. 그 물고 있어. 물로 씻으면 돼. 병에 하나 씻어가지고. 우리 예, 요 물병 하나 있어. 요 물병 하나 씻으면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손 같은데 터면 되지. 아니 물로 씻어요. 물로 씻어가 안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식물 재배할 때는 비료를 충분히 주면 손해가 안 갑니다. 비료를 적게 주면 여기에서 먹었던 물방울이 생기는 순간에 병이 하고 그 병을 하면 약을 치고 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지. 예. 그래서 여기에서 물방울이 나오는 순간에 어떻게 비료가 다 나오진 않습니다. 그 약간 나온 그 물방울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는 우리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미생물이 먹고 없어져요. 그럼 허실을 막아야 되는 거죠. 조 회장님 비료를 아무리 좋아하시더라도 5월 10일까지만 줘라. 5월 10일까지. 근데 4월 말에 마치는 건 아니다. 더 줘라. 그러면 더 많이 나옵니다. 나라 그거 모내기 그거 조금 일찍 더 심다고 해서 그래 곡수 더 나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모내기 할 때 지금 그 칼라를 뿌리 나오면 모가 팍 떠버리니까 뿌리가 좋아가 남모가 안 나옵니다. 뜬모가 칼라 그 써있어. 우리 안 봐요, 우리. 저래 왕성해. 그러지. 이게 뿌리를 자세히 보면 하나를 깠는데 이게 우리가 보셔야 될 게 뿌리가
이빨이 여기서 나오고 잔발이 생겼거든. 그래. 새거나 예, 잔털이. 여기 요 밖에는 잔털이라. 여기서 요만큼 나서 예. 그러면 여기 힘이 강하면 잔발로 바뀌어버려. 영향이 없어서 긴 뿌리가 쭉 나가. 빼면서 다 뜯기쁜 게. 예, 뜯긴 것도 있는데 여기서 그 가늘어져요. 이 잔발이 뜯긴 것도 있고. 그래서 이 굵은 뿌리가 잔발이 빨리 바뀌어야 돼. 이 잔발이 이게 잔발이 빨리 바뀌어야 돼. 그 굵은 뿌리를 빨리 잔뿌리로 바꿔야 되는데 그거는 잔뿌리를 바꾸는 방법은 연면시에 잎이 빨리 두꺼워야 돼. 잎이 얇으면 굵은 뿌리가 질질 나가 있어요. 잔뿌리가 없어요. 가만히 있어. 그거 예. 예, 잔뿌리만 잘 발달시키면 된다. 그래서 이 마늘은 말리 나면 아주 많이 큽니다. 아이 그치. 예, 근데 지금 뭐 수확 시기가 이달에는 한 20분이야. 예, 예, 마늘 안 됩니다. 5월달 예. 5월 말 되면 좋겠다. 6월 12일간 요거는 6월달 이 마늘은 5월달 가면 어마어마하게 크게고 예, 늦으면 불말 생긴다. 늦으면. 아니 하지만 터지는데 그렇지. 그거를 잘 쳤잖아요. 아니 그걸 적절하게 하는 방법은 방금 이야기한 거잖아요. 연면시비라고 잡아라. 연면시비 해가지고 잡아라. 연면시비 해가지고 탄수화물을 늘려 뿌리면 여기에 균이 안 생기도록 만들면 돼. 여기서 물방울 여기 안 나오도록. 그럼 지가 솔뻑 되도록. 지금 3kg, 1.5kg. 설탕 3kg. 어디가 저 스물단만에. 예, 3kg. 많이 안 넣는다. 더울 때는 좀 작게 해야 되는 거 아이가? 작게 있는 것도 많이 나더니 이때까지 몇 킬로 있었습니까? 3kg 계속. 늘 3kg였어요. 예, 예, 예. 나도 늘 3kg였는데 예. 썰이 올 때는 3kg였지만 그걸 줄어렇게 했잖아. 그 이제 줄이는 것보다 늘리는 게 낫더라. 그래서 3kg 늘어났어. 아 계속 끝까지만 예. 3kg로. 예, 3kg 끝까지. 아니 전번에 그래. 썰이 올 때는 예, 큰 사람이 올고 할 때는 4kg까지도 늘어도 되고. 예. 얼음을 또 5kg. 5kg. 5kg까지 늘어도 되고 그 외에는 이제 더블 때는 1.5kg로. 예, 줄였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고개 들어가고 요리 들어간 줄 알고 줄였는데 알고 보니까는 아니더라. 여기 들어가고 안으로 들어가서 설탕 해를 주는 한데 그게 아니더라. 그래서 3kg 다시 늘렸어요. 지금 간밭에도 3kg 쓰고 똑같이 3kg 쓴다. 그 저 모중에 그 저 나랑 육모에 그 영양제 제이죠. 칼하고 설탕을 이거 치나면 뭐가 이래 뿌리가 탁 이래 베겨 가지고 심을 때 하나도 나무가 안 나와. 예, 그렇게 하고 뭐 심을 때도 그래 한번 영양제 치가 심으면 물에 빠져가 있어도 안 죽는다. 물에 담겨가 있어도 보름 이상 살아. 이야. 예, 하여튼 오늘 이렇게 와서 많은 정보를 가져가서 앞으로 우리 마늘 농사에 이제 입소문을 타고 이제 농가들이 있는 정보가 돼서 농사가 잘 짓도록 많은 같이 우리 지역의 창녕이 살아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